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한국이 중국을 앞선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죠?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따라가려면 한참 뒤처진 거 아닌가요? 여기 한국을 무시하는 중국인 학생을 참교육하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교수는 어떤 연유로 중국인 학생에게 뼈 때리는 충고를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온 류샤입니다. 제가 이 글을 제보하는 이유는 부끄럽지만 저처럼 중국이 세계 경제대국 2위라는 자부심만으로 세계 곳곳에서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 글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변화해서 더 이상 입국 심사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영상 보시고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널리 홍보하는 데 참고할게요.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나라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왔습니다.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의 흥분과 기대감은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입국 심사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됐어요. 긴 비행 끝에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피곤했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었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아시아계 승객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심사대 앞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옆줄의 한국인 학생들이 빠르게 통과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들은 심사관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곧바로 입국 허가를 받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중국인 줄은 꽤 지연되고 있었죠. 심사관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중국인 승객들은 모두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심사관들은 우리의 비자와 재정증명서, 심지어 귀국 티켓까지 꼼꼼히 확인했죠. 질문도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웠어요. 미국에서 얼마나 체류할 예정인가요? 학비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졸업 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점점 불편해졌어요. 마치 우리가 잠재적인 불법 체류자나 되는 것처럼 취급받는 느낌이었죠. 옆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순조롭게 통과하는 걸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 결국 큰 소리로 외쳤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왜 중국인들만 이렇게 차별하는 건가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심사관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죠. 진정하세요. 소리 지르지 마시고 이건 표준 절차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표준 절차요? 그럼 왜 한국인들은 쉽게 통과하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공항 경찰관 2명이 다가왔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제 팔을 잡았어요. 진정하세요, 아가씨. 조용히 하지 않으면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공포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경찰관들과 함께 별도의 방으로 이동했죠. 그곳에서 저는 1시간 넘게 신문을 받았어요. 제 신분, 미국 방문 목적, 체류 계획 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받았죠. 점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하버드 입학 허가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입학생입니다. 여기 입학 허가서가 있어요. 경찰관들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보였죠. 왜 이걸 진작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들은 저를 풀어주었고 입국도 허가받았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우연히 한국 학생 그룹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약간의 질투심도 느꼈습니다. 왜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기숙사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입국 심사 경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미국에 대한 제 첫인상도 부정적이게 만들었죠. 하버드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미국은 역시 중국을 무시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그날 밤 피곤함에 쉽게 잠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맴돌았죠. 미국에서의 생활이 앞으로 어떨까? 나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캠퍼스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하버드의 아름다운 캠퍼스를 걸으면서 어제의 불쾌한 경험을 뒤로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라는 수업에 참석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시아계, 유럽계, 아프리카계 등 정말 다양한 얼굴들이 보였죠. 수업이 시작되고 존슨 교수가 강단에 섰어요. 존슨 교수는 국제관계학계에서 저명한 학자로 알려져 있었죠. 교수님은 첫 수업의 주제로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 경쟁력에 대해 토론해보자고 제안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죠.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입국 심사 때의 불쾌한 경험이 수업의 주제와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수님, 제가 얼마 전 미국에 입국할 때 경험한 일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은 빠르게 통과했지만 저는 오랜 시간 추가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국가 간 경쟁력의 차이로 인한 건가요? 제 말이 끝나자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 학생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죠. 한 미국 학생이 말했어요. 그건 차별이라기보다는 각 국가의 상황과 정책의 차이 때문일 수 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나 국가 간 관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거예요. 그때 한국인 학생인 준호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류샤의 경험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더 복잡한 국제관계의 결과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준호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의 여권으로는 현재 192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이에요. 한국 국민의 해외 불법 체류 가능성이 낮고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준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이런 생각들에 머리가 복잡해지려는 순간 교수님은 화면에 표를 띄우셨어요.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이건 헨리 여권 지수라는 건데 여권의 국제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표를 설명하시다가 특별히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셨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성장세입니다. 현재 한국은 3위 그룹에 속해 있어요. 오스트리아, 핀란드와 같은 192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죠.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제 공항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과 지금 이 순간 중국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저를 자극했죠. 저는 손을 번쩍 들고 소리쳤어요. 교수님, 중국은 어디 있습니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왜 언급되지 않는 거죠?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지고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중국의 5,000년 역사와 문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런 순위는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나라이고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는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의 1대1로 정책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여권 파워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숨을 고르려 잠시 멈추자 교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존슨 교수님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류샤 학생,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권 파워는 단순히 경제력이나 인구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죠. 그때 준호가 손을 들었어요. 제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준호가 말을 이어갔어요. 류샤의 말도 이해가 가지만 여권 파워는 그 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얼마나 환영받는지와 그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신뢰받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경제력이나 역사의 길이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현재 그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준호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욱 화가 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중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에요. 우리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고요. 게다가 우리의 문화산업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중국 영화나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이번엔 미국 학생인 제시카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류샤, 국제사회에서 신뢰받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나 언론의 자유 같은 것들도 중요해요. 중국은 이런 부분에서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제시카의 말에 저는 더욱 흥분했어요. 그건 미국의 편견이에요. 우리에겐 우리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마세요. 점점 더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존슨 교수가 중재에 나섰어요. 자,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런 토론은 중요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로 의견을 나누어야 합니다. 류샤의 애국심은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오직 중국을 변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교수님, 이건 공정한 토론이 아닙니다. 모두가 중국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의 발전과 성과를 무시하고 있다고요.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봤죠. 그때 교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요? 10분 후에 다시 모여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첫 번째 격렬한 토론이 일단락되었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불만이 가득했죠. 휴식 시간 동안 혼자 교실 밖으로 나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왜 아무도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10분의 휴식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강의실로 돌아왔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죠. 존슨 교수님은 조용히 강의실을 둘러보시더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자,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요? 류샤 학생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객관적인 사실과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토론을 해야 해요. 중국의 경제적 성과와 문화적 영향력은 분명 대단합니다. 하지만 여권 파워는 그것 이상의 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지만 일단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여권 파워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국가 간 외교 관계, 자국민의 해외 체류 시 행동,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 인권 문제와 국제법 준수 여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중국이 이 모든 면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독일 학생인 한스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저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인권 문제나 언론의 자유 제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권 파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닐까요? 한스의 말에 저는 또다시 화가 났어요. 그건 서구 언론의 편향된 시각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번엔 일본 학생인 유키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모두 중국의 발전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중국도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권 파워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유키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동의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죠.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라에 의료 지원을 했는지 아세요? 그런데도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때 준호가 다시 한번 의견을 냈어요. 코로나19가 어느 나라에서 비롯된지는 알고 있나요? 전 세계가 중국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료 지원도 치료제에 대한 임상실험을 위한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준호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고 있는 사이에 교수님이 상황을 정리해 주셨어요. 존슨 교수는 다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만 진정하고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토론에서도 나왔던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중국의 여권 파워에 대한 결론부터 말할게요. 처음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은 전 세계 192개국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어요. 한국의 여권 파워 순위는 2024년 기준 세계 3위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현재 82위입니다. 여권 파워는 나라의 크기와 경제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류샤 학생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애국심은 자국의 장점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국제적 위상을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순간 부끄러워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중국이 5위권 안에 들지 않는 것도 충격적인데 10위도 아니고 82위라니. 공항에서 입국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에 일부 수긍이 가기도 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들이 충격에 빠진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죠. 제 행동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여전히 제 주장이 옳다고 믿는 부분도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가서 여권 파워와 국가 브랜드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신뢰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졌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니 정말 중국의 순위가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하드파워는 강하지만 소프트 파워 면에서는 많이 뒤처져 있었어요. 이런 이유로 중국이 경제 성장에 걸맞지 않는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니 제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중국인들의 행동을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 한국인처럼 행동한 적도 있었답니다. 하버드에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을 유심히 보았더니 모두 온화하고 예의 바른 친구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그룹 토론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배려하는 모습을 많이 봤답니다.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방학을 이용해 중국에 가기 전에 한국을 여행할 계획을 세웠답니다. 앞으로 제가 변화할 모습에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하버드 대학에서 중국의 여권 파워 지수에 크게 놀라 반성하게 된 류샤의 사연 어떠셨나요? 류샤의 변화된 모습 기대하고 한국 여행도 즐거우셨으면 합니다. 또한 류샤에게 진정한 강대국의 위상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노력한 존슨 교수에게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